어제 저녁에 7시에 개표가 마감된 이 인디애나주 경선에서 이 트럼프가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사실상 공화당 후보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테드 크루즈는 이제 공화당 후보를 중단하겠다. 즉 후보 대열에서 빠졌습니다. 자, 지금까지 테드 크루즈는요, 존 케이식과 연대해서 공화당의 주류가 트럼프를 너무 싫어하니까 자기들을 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지가 1등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트럼프가 과반수를 못 얻도록 작업을 갖다가 남은 6월 7월까지 계속 하겠다 했는데 이제 그것도 실패했고, 그래서 크루즈는 어제 인디애나 패배 이후에 이 승리로 가는 길이 지금 이제 불가능해 보여서 그만하겠다 이랬습니다. 트럼프는 인디애나 주에 배당된 대의원 57명을 성자 독식에 따라 사실상 싹쓸이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7월달 이제 경쟁 정당대를 열어서 트럼프를 낙마시키고 제3의 인물로 이렇게 한번 뛰어보겠다라는 공화당 수뇌부의 구상은 수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자, 그래도 어제 인디애나에서 이 버니 샌더스가 그래도 힐러리한테 조금은 이기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참 샌더스도 뒷심이 대단합니다. 의미가 없지만은 어쨌든 이제 이 트럼프와 힐러리의 대결로 확정이 됐는데요. 이제 더 볼 것도 없습니다. 확정이라고 용어를 쓰겠습니다. 이제는 이 뿌리채 흔들리는 한미 동맹의 충격이 현실화되었다 해가 갑자기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작년 7, 8월부터 트럼프하고 샌더스를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 했고 공화당에서 트럼프가 될 거라 했는데 정말로 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어쩌랍니까? 왜 이제서 갑자기 흔들립니까? 작년 7, 8월부터 왜 트럼프 현상이 일어나는가? 왜 샌더스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 두 현상은 뿌리부터 똑같은 거다. 거의 다르지가 않다. 다만 공화당, 민주당이라는 당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 둘을 한 사람은 막말, 한 사람은 빨갱이로 보면 그것은 큰 착각이다. 미국의 대중이 막말하는 사람, 단순히 빨갱이를 그렇게 밀겠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대중이 이미 지형이 바뀌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기득권이 아무리 버텨볼라 해도 버티지 못하는 겁니다. 다만 트럼프가 샌더스보다는 깡이 좋아서 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유들유들하고요. 배짱도 좋기 때문에 처음부터 막말을 해댄 것이 주요한 겁니다. 샌더스가 트럼프만큼 힐러리를 향해서 막말을 했다면 벌써 대선 후보 됐을 거라고 봅니다. 샌더스는요, 얌전한 좀 서생 같아서요, 실패한 겁니다. 자, 오늘 제가 미국의 문제에 정통한 데서 듣기로는요, 이제 공화당 지도부는 트럼프하고 마쿠에서 딜을 하고 있답니다. 뭔 딜을 하고 있느냐? 부통령을 우리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받아라. 그리고 그 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러닝메이트가 어떤 공화당 주류가 이 주장하는 외교 안보 정책 같은 거를 당신이 수용해라. 이렇게 지금 딜을 치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그 딜을 수용할지 의문입니다. 거기에 반해서요, 테드 크루즈는 한마디로 아직 본인이 후보로 확정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HP 휴렛 패커드의 CEO를 하던 피오리나를 러닝메이트로 이렇게 발표해가지고 유세할 때마다 옆에 세우고 했는데 연단에서 피오리나가 추락을 해버렸죠. 갑자기 사라져버렸습니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다행히 많이 다치진 않았지만 그런 줄도 모르고 악수하고 다니다가 욕도 먹었습니다. 그리고 유세하러 다니다가 12살 소년이 닥쳐라고 하면서 크루즈하고 설전이 벌어지는 모습까지도 보였는데요. 이런 혹독한 인디애나에서 하루를 겪고는 크루즈는 사퇴해버린 겁니다. 자, 트럼프요, 공화당 지도부의 딜을 받을까요? 지금까지 혼자서 타협 안 하고 왔는데 타협하려면 벌써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 트럼프는 공화당 지도부의 그런 딜 제안, 뻔하죠. 겉으로는 외교 안보라고 하면서 뒤로는 월가를 계획하겠다는 소리 좀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자유무역을 갖다가 계속 하겠다고 좀 수용해라. 이런 이야기를 차마 그것만 갖고 이야기하면 속이 너무 빤히 보여서 공화당 지도부가 기득권, 부패 기득권 커넥션을 갖다가 트럼프한테 요구하고 있다고 비춰질 거니까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한 수정을 하면 받아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요, 오판을 하면 안 될 부분이
트럼프가요 자신의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한 수정을 경제 정책에 대한 수정을 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공화당 지도부가 버티면요 지금 남은 경선은 이제 크루즈도 나가버려서 경쟁자가 있습니까? 존 캐시가 하나 달랑 남았는데요 경쟁이 되겠습니까? 남은 줄을 트럼프가 다 습관해버리죠. 혼자서 자력으로 과반수를 달성해서 대선 후보가 되려고 할 겁니다. 참 찌질해진 미국 공화당 수뇌부의 행태가 눈앞에 뻔히 보입니다. 뉴스 브리핑은 저나 미래경영연구소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들의 힘으로 정론 방송을 만들어가기 위한 일종의 국민 계몽운동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버니 샌더스는요 유대인인데 아버지가 이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그런 사람의 아들인데도 버니 샌더스는 월가가 대부분 유대인 큰손에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라는 내색을 하지 않고 유대인에게서 지지를 못 받으면서도 끝까지 대선을 홀로 갔습니다. 저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보고요. 자, 올해 대선을 앞두고 헤지펀드 업계를 중심으로 이 헤지펀드가요 미국의 월가 중에서 질이 제일 안 좋은 사람들이죠. 이들 업계를 중심으로 유대인 큰손들이 건건 정치 논란에도 막대한 정치 후원금을 쏟아붓고 있다고 합니다. 유력 대선 후보들의 막후에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확실히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런다고 합니다. 자, 미국의 정치자금 감시 단체가 공개한 올해 미 대선 관련 정치 후원금 기부자, 즉 거액을 후원한 사람, 이걸 메가도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명단을 분석한 결과 메가도너 상위 10명 가운데 7명이 유대인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미국 월가가 뒷돈을 대어서 대선 후보들을 좌지우지하고 그걸로서 대통령이 된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친다. 오바마가 흑인 출신으로 처음 대통령이 된 배경에는 금융위기 이후에 월가를 개혁하라라는 움직임이 하도 크니까 월가가 이 눈에 뻔히 보이는 자신들의 우호적인 공화당보다는 비주류 중에 비주류인 유대인보다도 미국에서 더 소외받는 흑인을 선택해서 뭔가 개혁할 것 같은 사람이 어설프게 개혁하는 척하면서 사실상 안하게 만들면서 뒷배경도 약해서 자기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사람을 고르고 골라서 오바마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바마가 공화당 때 국방부 장관을 했던 게이츠를 자신이 대통령 당선되고도 한참 쓴 것은요. 그것은 오바마를 뒤에서 움직이는 자본가들의 압박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미국에서요. 민주당 정권이 들었었는데 공화당의 국방장관이 계속 연임을 해가지고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있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미한테 모든 권한이 가 있는 게 아니라 국방 방위 정책, 이거는 돈 문제하고 매우 깊숙하게 연관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방산 문제요. 그런 문제는 네가 정책을 바꾸지 말고 우리 시키는 대로 해라,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직업을 살펴보면 7명 가운데 6명이 헤지펀드 최고 경영자로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머지 1명은 부동산 투자회사 대표였답니다. 헤지펀드로 상정되는 월가를 유대인들이 지배하고 있다는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아니다라는 게 입증이 됐죠. 이들 7명이 기부한 총액은 총 875억이고요. 헤지펀드만 놓고 보면 750억에 달합니다. 이들은 정치자금 후원 조직인 정치행동위원회나 슈퍼팩을 수령처로 지정을 했습니다. 후원금 기부 1위는 르네상스 테크놀리지의 공동 CEO고 이는 보수 성향 팩에 돈을 몰아줬습니다. 한 200억 정도를. 2위는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설립자인데 이 기후 변화를 활동 목표로 사는 진보적 팩에 1,300만 달러를 제공했고요. 자, 그런데요. 과거 대선과 비교해 볼 때 이번 대선에선 헤지펀드 업계 인사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고 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2012년 미국 대선에서 헤지펀드 업계가 10위 안에 단 2명만 포함됐는데 2008년 대선에서는 전무했던 것과는
완전 대조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부의 불평등이 대선 주요 이슈로 부각되는 가운데 헤지펀드 업계가 비판에 노출되기 시작하자 정치권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가는 걸로 해석하는 겁니다. 여기에 1등, 10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굉장히 분산을 시켜가지고 월스트리트의 투자은행들이 뒷돈을 엄청 대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드러난 것에 관한 부분이죠. 이와 관련해서 특이한 점은 과거 유대인 선거 후원금 대부분이 보수 성향의 공화당 쪽으로 몰리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민주당의 절반쯤 갔는데요. 이는 민주당 내 이 버니 샌더스가 아닌 힐러리를 지원하겠다는 의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중심이 된 헤지펀드 이 자금이나 이 유대인 출신의 선거 후원금이요, 민주당에 집중됐는데 샌더스가 아니라 힐러리한테 집중했다는, 같은 민족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돈이라는 겁니다. 자기들의 돈을 지켜줄 사람이 힐러리고 자기들의 돈에 방해가 될 사람이 샌더스라는 겁니다. 유대인이 뭐 민족 아닙니다. 돈밖에 모르죠. 힐러리 후보는 과거 의원 시절부터 대권 가도를 위해 월가와 확실한 친분을 쌓아놨고 그에 따라 첼시도 월가의 헤지펀드에서 일을 하고 있답니다. 한국 같으면 이 취업 청탁했다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사이도요, 헤지펀드사를 설립해 운영하는 유대인이랍니다. 월가의 유대인들은 힐러리가 자신들 팬이라고 보는 거죠. 실제로 힐러리는 헤지펀드 세금 인하 및 규제 완화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고요. 이렇게 힐러리 배후에는 유대인의 건건 정치가 숨어 있어서 미국 전체 국민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월가 개혁을 핵심 기치로 내세운 사람이 같은 유대인인 샌더스라는 겁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